연희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인기리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낯간지럽네. 약간. 네. 저희들 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북녘 소식을 가지고 오늘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연희님 인사 아까 드렸죠? 네, 들었습니다. 저 수혜민이란 거. 그러니까 뭐 네. 계속 말씀드리기도 좀 네. 그러네. 빨리 좀 복구가 되셨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빨리 장마가 거듭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큰 물도 큰 물이지만 네. 지금 개성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개성을 네. 떠나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죠. 네, 네. 특히 가장 큰 지금 피해가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네. 가장 전염병도 많고 사망자도 많고 미국과 지금 일본에서도 뭐 난리가 나고 하는데 우리 남쪽에서도 현재 지금 많은 지금 엄청 긴장한 상태를 벌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북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비상 할 때 이미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전면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철저하게 서독 사업도 하고 봉쇄를 했는데 이게 10일 노동신문에 의하면 모든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죠. 네. 예, 비상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은 장마철 상황에 맞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방역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낙랑구역 위생 방역소에서 버스를 서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저는 북한 시내버스 내부를 처음 보거든요. 좀 그런 그래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고 또 다른 사진에 보면 여기는 어디죠? 그것도 네, 어느 지역의 어떤 미용원이죠. 미용원이죠? 예, 미용원.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지금 방역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방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지나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시면 북한의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북녘의 도시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구나라는 그런 걸 좀 덧붙여서 우리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군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게 공중과 호수 또 하천 등에 대한 방역 감시도 항시 강화하고 있고, 장마철 기간에 호수와 하천에 대한 범람하지 않습니까? 물이. 네. 거기서 또 오염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물에 또 내려오는 물건들을 방역화가 요구대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원산시인 경우에도 장마철을 맞아서 수온지와 상하수도 시설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고, 식수 수질 검사, 네. 우리 서독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마 지나면 이렇게 무슨 장티푸스니 이런 전염병들이 돌아서 원래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쵸.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개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탈북자가 한 명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져서 지금 개성이 거의 봉쇄 상태인가요? 그러면? 예, 완전 봉쇄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개성이 원래 북에서는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네. 말했던 것 같이 북은 코로나 환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때까지 잘 나왔는데 그만해야 재입국하는 네. 탈북자 그 사건으로 해서 개성이 코로나가 지금 비상 사태로 완전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들에서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다시 하자. 그래서 북에서 네. 네. 그래서 북에서는 성중앙기관들에서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서 방역전을 총력을 다하는 한편 완전 봉쇄 지역인 이 개성시의 인민생활 안정과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보장에 지금 힘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죄송합니다. 옛날이 아니죠. 중국에서 우한시에서 처음 이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제 성 자체를 봉쇄해서 되게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개성이 이제 그런 봉쇄 상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측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물자도 이제 막 지원을 해주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가 최대 비상 체계로 이행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30여 종의 55만여 점의 각종 물자들이 개성시로 긴급 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봉쇄라고 하는 게 말이 봉쇄지 그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무슨 지금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준전시처럼 그렇죠. 전쟁에 하나의 전쟁이죠.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의 봉쇄가 된 상태고 이제 거기에 물자라든지 그 인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아마 북한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농업성과 수산성 국가 거기서 개성시에 보내줄 이 많은 물자들을 마련한 데 위해서 네. 이 농업성과 수산성에서 물자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철도와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 수단들을 이용해서 지체 없이 실어보내기 위한 이런 조직 사업을 지금 실서 있게 짜고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 가끔 이제 뭐 부처별로 이제 말이 안 맞고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조금 이제 혼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북측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이게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또 상업성과 그 산학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 또 국가계획위원회, 석탄공업성, 인민봉사 지도국을 비롯한 성중앙기관 정무원들도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보내주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성의를 다하고 있고 특히 철도성, 이게 물자를 나누자면 기본 운수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성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었고 해당 역들에서의 짐 싣기와 이 부리기, 이게 방역학적 여부대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그 여구성을 높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에 통일부가 좀 힘을 내서 이인영 장관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발목 잡게 하거나 이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네, 네. 그 미용원이나 이발소나 같겠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서독 사업입니다. 예, 서독하고 그 밑에는 조선 그 적십자사죠.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지금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방역 것을 소개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적시소에서 구호물품 네. 보내고 그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 북측에서도 남자들이 가는 이발소하고 미용원이 분리돼 있나요? 네, 좀? 우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네. 우리 옛날하고 비슷하겠군요. 네네네. 그럼 남자가 미용원을 가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볼까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머리 빠마할 사람들. 네. 예, 있죠, 당연히. 좀 이렇게 흔치 않는데 그래도 네. 있죠. 그럼 빠마와 염색은 미용원에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북한 노동당 코로나 완전 봉쇄됐고 이제 개성에 쌀과 뭐 특별 생활비 등이 또 전달되고 있다. 네. 네, 지금 당 특별 지원 물자가 실은 열차가 7일 날 오후 개성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완전 봉쇄 지역인 개성시 인민들을 위하여 특별 지원을 했다며 당의 운정어린 이 특별 지원 물자들을 실은 열차가 7일 오후 개성역에 도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 지원 한번 하려면 국회에서 법 만들고 통과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뭐 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판단은 또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네. 국무부에서 개성에 특별 지원을 하자라고 지시를 한 때로부터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부에서 결정하고 또 이제 당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네. 그래서 이게 많은 네. 식량과 함께 생활 보장금의 특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뭐 남과 북이 서로를 뭐 트집을 잡거나 비난하지 말고 노력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좀 보기에 따라서 애정하는 눈으로 보면 또 이제 그 더 좋은 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의 당 정권 기관 사람들이 개성세 일꾼들이 나서서 이게 국가의 이런 배려잖아요. 네. 국가에서 내려지는 이런 물자에 대해서 매 가정, 매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제대로 가닿았는지 가닿을 수 있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 들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가는지. 그렇죠. 중앙에서 결정을 해도 잘 전달이 되는지. 어쨌든 뭐 잘 극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빨리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다려야죠.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나 큰 물이나 이런 뉴스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드렸지만 이제 생활과 관련된 여러분이 잘 접하기 힘든 소식 하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건데 북한에도 인기 도서가 있나 봐요. 그리고 네. 요번에 나온 인기 도서는 제목이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네. 이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최근에 조선 네. 출판물 수입 입사에서 네. 조선 출판물 수출입 입사 수출입사에서. 다시 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에서 출판한 도서 대내의 보물 사유지도. 네. 말도 참 어렵네요. 대내의 보물 사유지도 이게 애독되고 있다고 책 표지 사진까지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이 그 책이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이 사유 지도의 개념과 구리기 규칙 또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 이제 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인스타 같은데 연예인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 이렇게 대뇌 그러니까 뇌죠. 두뇌 네, 그려놓고 네. 머릿속에 이 사람의 뭐 80%는 뭐 그쵸. 20%는 뭐 우리 시민분들은 뭘까요? 뭐 80% 민주 뭐 자주 통일 뭐 이런 거 해놓으실까? 뭐 이런 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버는 거 뭐 네, 여자 뭐 이런 그쵸. 생각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두뇌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된 책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남쪽에도 네. 그런 게 참 인기 아닙니까? 사람들 네네. 관심도 가지고 네. 어떤 책을 보면 던잘뿔 어떤 걸 봐야 던잘뿔치 뭐 이런 네. 것들 그것처럼 여기서도 사람이 두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참 사람들 속에서 애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을 출판한 사람 필자는 네. 이게 평양 제1고등중학교 실장인 박사 부교수 김종순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에도 이런 뭐 당연하지만 이제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출판물들이 나오고 뭐 소설들이 나오고 하면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이 쭉 순위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진 않은가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성향이 다르겠죠. 어떤 네. 취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 책은 저도 엄청 흥미가 있네요. 또 어떤 모습일지. 네. 그래서 이 책에서 필자는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에 여러 가지 주제의 사유 지도들을 삽입해서 네. 인식적 효과를 높였으며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단계까지 사유 지도를 정확히 그릴 수 있게 연습 항목을 따로 설정하였다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과정에 사람들은 사유 지도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규칙을 배우고 잘 다지게 되며 거대한 대뇌 사유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뇌의 활동하는 것을 역할을 어떤 이제 지도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여준 것 같고 이제 이 연습 맞습니다. 방법을 잘 따르면 전 친구 정말로 이렇게 될까요? 두뇌 활동이 근데 사유 능력이 올라간다. 김정순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네. 다양한 색들과 단어, 그런 거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색들과 단어 또 그림들을 결합해서 자연의 모습을 반영하는 이 사유 지도 제작은 학습과 사업에서의 혈율, 네. 창조적 능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뭐 그 사회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던 진짜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눈부신 것 같고 네. 이제 북한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선입관과는 다르게 과학 기술에 상당히 일로 매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런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에서 보시는 이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서 보니까 네. 남쪽이나 북이나 역시 우리 민족은 똑같구나 생각하는 게 이 책에 가장 인기가 있는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학병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고 저기 자녀들 공부 네,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학생들과 학병들에게 인기가 있고 네. 이 책을 봤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김숙룡 학생이 네. 또 자기 느낌글을 쓰는데요. 이 사유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 필기 방법이 혁신되었으며 또 기억력이 좋아지고 네. 창조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뭐 기대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런 북한 그러면 정치, 경제 뭐 이런 데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이제 이런 북한의 과학이라든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순에 이쪽의 전문가 강호재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영상이 나오면 많은 기대를 갖고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연희님 다음 소식은 그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것 같아요. 네. 북녘의 농촌들에서 네. 우랭이 유기농법을 널리 도입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농법은 물속에서 풀을 먹으며 자라는 우랭이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벼농사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알곡 생산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성진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기농법이네요. 유기농법. 네.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네. 현재 수만 정도의 논에 우랭이 유기농법이 도입되어서 벼 생산에서 운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소식에 화학 비료 공장이 되게 발전했다, 효율성이 그렇죠. 높아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걸 보면 뭐 북측이나 남측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또 대량 생산도 필요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법 뭐 이런 네.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네. 특히 평안북도에서 합리적인 우랭이 덕면 방법과 정자 우랭이 모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해마다 우랭이 마리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안의 많은 농장들에서 우랭이를 이용해서 김잡이 효과, 우랭이가 김을 먹고 자라니까 그걸 98% 이상 보장하고 있고 엄청 대단하죠. 네. 예,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함으로써 벼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한번 시도해 보면 우리는 그 무슨 미꾸라지도 쓰고 뭐 오리를 풀어서 네네, 이렇게 뭐 그쵸. 잡고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랭이 동면 방법, 우랭이도 동면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따뜻한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북을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가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유왕래가 됐을 때 만나서 또 싸우지 말고 이제 왜냐하면 첫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고 계속 시청해 주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우랭이 농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남과 북이 우리 한반도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급자족의 국가로 정말 떳떳하게 일어설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평양 양로원의 보양생들이라는 건 그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네, 저도 이 말이 참 신기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네. 전번 시간에 평양 양로원 대동강변의 네네. 가장 명당 자리에 애육원과 육아원, 양로원을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양로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소개는 했는데 그 어르신들을 보양생들이라고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양로원은 2015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5년이 되었죠. 최근에 지었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율로자 보호 정책에 의해서 훌륭하게 일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새 보금자리에 자리를 네. 편 이 보양새들이 여생을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다시금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에서 8월 7일에 다시 보도했습니다. 그 북한도 나이가 드시면 웬만하면 다 집에서 모시죠? 네, 기본이 문화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고 이렇게 양로원에 갔다 하게 되면 자식이 없는 부모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고 또 특별히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네. 우리 남쪽에도 양로원 있나요 혹시? 양로원 있고 이제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차만 조금 있지 문화나 모든 게 비슷한데 그쵸. 최근에 이제 남쪽은 요양원이 많이 생겼죠. 이름은 좀 바뀌었는데 거기서 그냥 여생을 마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요양원에 그 친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 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다 아파트식이잖아요. 아파트고 양로원도 다 아파트식이라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진료만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네. 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이 북에 있는 전국에 있는 양로원들은 다 단층으로 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대동강 기슭의 명당 자리에 잡고 있는 이 양로원도 군의 활짝 핀 꽃으로 단장되어 있고 사과나무, 대추나무, 감, 포도를 비롯해서 수백 그루의 각종 과일나무가 또 열매가 주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로원의 원장 최청심 원장의 말에 의하면 네. 보양생들은 정원 가꾸기를 매우 좋아하고 이것을 그들의 정서 생활의 하나의 일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 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나이 들면 땅집을 좋아해요. 이 단독주택, 스톱밭 가꾸기 좋아하고 땅 냄새를 맡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에서는 양로원들을 다 단독주택에 해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편할 때 과일도 내가 해서 따서 먹을 수 네. 있고 뭐 풋고추도 뭐 가꿀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가꾸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는 이제 점점 노령화 되니까 또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뭐죠? 평균 수명도 높고 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일평생 고생하셨는데 평안하게 그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해드릴 거냐, 어떻게 보내드릴 네. 거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양원 그러면 아주 비싼 데는 좋은 데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격리 수용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시설에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이 양로원의 보양생들이 네. 우리가 무슨 요양원 하게 되면 그 요양원에서 치료하다가 병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네. 입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주기별로 이 보양생들은 유경 치과병원 그 이빨 네. 검진 받죠. 그다음에 유경 안과 종합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이 병원들에서 이 양로원들을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명한 병원들에서 이 보양생들에 대한 종합검진도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맡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도 경제가 더 좋아지면 이제 이런 사업들을 네. 뭐 남북 대립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측도 마찬가지고 대립과 어떤 분담 비용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빨리 평화가 가까이 와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좀 유별난 게 이 양로원에 네. 이 보양생들 중에 이번 7월 27일 날 북에서 전국 너병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제6차 전국 너병대회 참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축하 연설을 받아하는 3명의 전쟁 너병들이 현재 이 양로원에서 보양생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네, 분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한국 전쟁 뭐 서로 다른 이유에서 싸우긴 했습니다만 북은 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뭐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항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자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정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거를 이제 북과 남의 차이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얘기는 빼고 오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북녘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